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핵심 문제, 전기기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전기자 도체 구입기 건수가 모두 같을 때 단중 중권에 비해서 단중 파권의 건선의 이점이 뭐냐 그랬는데 물어본 게 파권에 대한 이점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파권에 대한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표로 작성을 하면은요.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중권이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중권. 이 중권은 다른 말로 쓰면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렬권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파권이다라는 게 있어요. 파권. 이 파권은 이제 파도치듯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직렬권이다 그래요.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중권이나 병렬권이나 같은 말이고요. 파권이나 직렬권이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물어볼 때 첫 번째 병렬 회로수라는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병렬 회로수 우리가 문자로 쓸 때는 A라고 쓰는데요. 권선을 중권으로 감게 되면 병렬 회로수가 항상 몇 개 만들어지냐? 극수만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극수를 이제 소문자 P로 표현하고요. 파권으로 권선을 감게 되면요. 극수와 관계없이 항상 두 개가 만들어져.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불어시수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불어시수를 이제 B라고 한다면 중권으로 감게 되면 병렬 횟수와 마찬가지로 극수만큼 만드셔야 돼요. P. 그다음 파권으로 감게 되면 극수가 관계없이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다음 세 번째 균합한이라는 게 나올 때 있어요. 균합한이라고 하셔도 되고 균합선이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균이란 하나의 원으로 되어 있는 선을 이제 만들어 놓는데 중권은 병렬권이다 보니까 병렬일 때는 전압이 일정에 대해서 중권에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파권은 직렬권이다 보니까 전압이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설치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중권에는 설치, 파권에는 설치 안 한다. 네 번째 이제 주 용도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 중권 같은 경우에는 병렬권이에요. 그래서 병렬권일 때는 병렬이다 보니까 전압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값을 작게 잡으시면 돼요. 그럼 전압이 일정하니까 전압이 낮아. 그래서 저전압입니다. 그러니까 전류는 반대로 커집니다. 그래서 대전류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저전압, 대전류에 적합하다 그러면 중권 쓰시면 돼. 파권 같은 게 직렬권이다 보니까 직렬권일 때는 전류가 일정해서 일정한 거 작게 잡는 거니까 전류가 작습니다. 그래서 소전류입니다. 그다음 전압은 이제 반대해서 고전압입니다. 그래서 소전류 고전압에 적합하다 그러면 파권, 저전압 대전류에 적합하다 그러면 중권입니다.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하실 게 중권은 병렬권이에요. 병렬 때 전압이 일정한 거니까 일정한 거 작게 잡으시면 돼요. 저전압. 그럼 나머지 하는 반대로 쓰시면 되고요. 파권은 직렬권이야. 그럼 직렬 때는 전류가 일정하니까 일정한 거 작게 잡는 거죠. 전류가 작습니다. 그러면 전압은 반대로 큰 거 잡으시면 돼. 그다음 이제 하나 더 나오는 게요. 다중도라는 걸 줄 때가 있어요. 다중도.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다중 중권, 단중이 아니고 다중 중권이다 그래놓고 M 이렇게 다중도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중권 같은 경우에는 병렬 회로수는 극수만큼 만들어지는데 다중도로 주면 다중도 M을 하나 곱해 주시면 돼. 파권일 때는 병렬수가 두 개인데 다중도로 주면 다중도만 하나 곱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전체 요 5가지는 이제 비교해서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따 어떤 계산 문제를 풀 때는요. 이 병렬 회로수는 문제상에서 안 줍니다. 그래서 병렬 횟수를 안 주고 뭘 주냐면 극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병렬 횟수 안 주고 중권이다 그러면 극수만큼 사용하시면 돼서 극수가 4극이다. 그럼 병렬수 4개 쓰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파권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병렬 횟수를 안 주더라도 2개를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건 계산 문제에서는 병렬 횟수를 직접적으로 잘 안 주고 중권이다 파권이다라는 말을 많이 준다. 그럼 여기 문제에서는 파권에 대한 건선의 이점이잖아요. 그럼 파권이니까 오른쪽에 들어가 있는 거 찍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한번 찾아보면 1번 전류는 커지고 저전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저전압의 대전류가 이건 중권에 대한 설명이고요. 전류는 적으나 저전압이다 그랬는데 전류가 작고 저전압은 없어요. 전류는 적고 고전압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류는 작고 고전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 파권에 대한 설명에서 3번이 답입니다.
4번도 틀렸고 전류가 커지고 고전압이 이루어졌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저전압의 대전류냐 소전류의 고전압이냐. 그래서 팥걸이니까 전류는 작고 전압은 높아야 된다.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극수가 8이래요. 그럼 극수 P가 파이극이랍니다. 그다음 중권으로 감았대요. 그럼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권이면 병렬 헬수가 극수 P와 같다 그랬습니다. 직류 발전기 전기자의 총 도체수. 도체수는 이제 우리가 Z라는 글자로 쓰는데요. 그게 960개랍니다. 그 다음에 매극 자속. 그러니까 1극당 자속인데요. 자속은 우리가 파이로 씁니다. 그랬을 때 그게 0.04라고 줬네. 그리고 단위는 웨버. 그 다음에 회전수가 400rpm이래요. rpm 분당 회전수 준 거예요. 그래서 n이 400rpm이랍니다. 그러니까 1분간 400번 회전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유기기전력이 얼마가 되느냐. 유기되는 전압 2 구하래요. 그럼 직류 발전기는 회전을 시켜서 자속을 끊으면서 전압이 유기되는데 그 유기된 전압 2를 공식으로 만들어 봤더니 A분의 Z P파이 60분의 N입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쓴다면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K파이 N이라고. 단위는 보이트. 그때 여기서 K는 얼마의 값이냐면 60. A의 P, Z 값입니다.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비례상수라 그래요. 그래서 병렬 횟수나 극수나 도체수는요. 발전기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변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상수다. 그래서 그냥 K로 묶어준 거고요. 이 자속과 회전수는 외부적으로 변화를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두 가지 공식을 좀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러한 숫자들을 줬으니까 첫 번째 거에다 넣으셔야 되는데 문제상에서 중권이 때는 병렬 횟수와 극수가 같다 그랬으니까 A하고 P는 같은 거니까 약분돼 버려요. 그럼 나머지만 쓰시면 되겠네. Z라는 값이 얼마냐면 960. 곱하기 자속 파이가 0.04 곱하기 60분의 n이 몇 개로 되어 있냐면 400.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로 다 두들기면 256V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중권이 아니고 팥권으로 되어 있다면 병렬 횟수를 2개를 사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류 발전기에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영향이 아닌 거니까 틀린 거예요. 뭐에 대한 영향?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영향이 아닌 거 찾으래요. 그럼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이 전기자 반작용이래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아셔야 될 게 전기자 반작용은 전기자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만든 자속이 주자속, 계자에서 나오는 자속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계자극에 영향을 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전기자 반작용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계자극에 영향을 주는 거다라고 되어 있는 거 찍으시면 돼. 그럼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그 영향을 또 물어본 거란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 전기자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만든 자속이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데 어떤 자속이냐면 눌러 넣다 보니까 자속이 찌그러지는 편자작용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럼 편자작용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속이 찌그러지면서 중성축이 이동됩니다. 이 중성축이 이동하다 보니까 브러쉬도 이동이 돼. 근데 이 브러쉬 이동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발전기로 시험 문제가 나올 때가 있고요. 전동기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중성축이 회전하는 방향 이동하다 보니까 이것도 회전하는 방향으로 이동시켜요. 전동기는 반대입니다.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자속이 찌그러지는 편자작용이 일어나다 보니까 중성축이 이동하고요. 그럼 브러쉬도 같이 이동이 되는데 발전기는 회전 방향, 전동기는 회전의 반대 방향 이동한다. 그다음 두 번째, 브러쉬가 이동하다 보니까 브러쉬의 이동각 알파, 2알파 부분에서 감자작용이라는 것이 일어나.
그럼 감자 작용에 의해서 감자라는 얘기는 자속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에서 주자속이 감소됩니다. 그럼 주자속이 줄어들면서 두 가지 또 현상이 일어납니다. 시험 문제상에서 발전기로 나올 때가 있고요. 전동기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자속이 줄어들다 보니까 유기되는 전압 E가 감소됩니다. 그럼 부하에 걸리는 단자 전압 V도 감소가 돼. 그럼 그게 전압이 다운이 됐다는 얘기는 곧 전압 강화가 생겼다는 얘기죠. 전압 강화 원인입니다. 그래서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도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요. 토크가 감소됩니다. 토크 T가 감소가 되고요. 회전수 N은 증가가 돼요. 그래서 토크는 감소되고 회전수는 증가가 되는 현상을 일으킨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자속이 찌그러지다 보니까요. 정류자, 평간, 전압이 불균이랍니다. 정류자, 편간, 편과 편 사이에 전압이 불균이할 때요. 그럼 그 전이차에서 불꽃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섬락이라는 것이 발생해요. 섬락 또는 불꽃 발생. 섬락, 불꽃이 발생된다니까 정류 불량이 된다는 얘기죠. 뭐.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물으면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좋지 않으니까 이걸 방지를 시켜야 돼서 방지책도 가끔 물어봅니다. 그럼 방지책 그럼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전기자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만든 자속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전기자 전류 IA를 감소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자 전류 감소한다. 이거 맞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보상하는 극을 만들어줘서 보극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상 권선이라는 걸 설치해줘요. 그래서 전기자 전류 감소시켜서 방지하는 방법도 있고요. 보극이라는 걸 설치해서 방지하는 방법도 있고요. 보상하는 권선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는 건데 이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구해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 그러면 보상 권선 설치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가장 유리하다, 가장 좋다. 그래서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 그럼 보상 권선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 한 가지 더 나오는 게 보상 권선은 전기자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흘러서 전기자와 직렬 연결입니다. 연결되어 있고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와 반대다. 전기자, 전류와 반대 방향이다. 이것도 이제 시험에 곧잘 나옵니다. 그래서 보상 권선은 전기자와 무슨 연결되어 있느냐? 그럼 직렬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전기자 보상 권선에 흐르는 전류는 전기자 전류의 무슨 방향이냐면 반대 방향이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요거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자극에 영향을 주는데 어떠한 영향은 자속이 찌그러지면서 중성측 이동해요. 그래서 브러시가 이동하고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전동기는 회전 방향 반대. 감자작용, 자속이 줄어들면서 발전기는 유기전압이 줄어들고요. 단자전압도 줄어들다 보니까 전압과의 원인이 된다. 전동기는 토크가 감소되고요. 회전수는 늘어나는 형태의 형태가 된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 정류자 평간 전압이 불균이라면서 섬락, 불꽃이 발생해서 정류 불량도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방지책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게 보상권선. 그다음에 전기자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전기자 전류와는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 그럼 이거 다 안다고 보고요. 그 1번에 보면 자속이 감소하면서 유기절 감소한다. 맞는 거죠. 발전기의 구기는 회전 방향으로 기하학적인 주소에서 형성된다. 회전 방향 이동한다 했으니까 맞고요. 전동기는 회전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랬으니까 맞고요. 4번 브러시에 의해 단락된 코일에는 기전력이 발생하므로 브러시 사이의 유기 기전력이 증가가 아니고 감소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그래서 1, 2, 3번은 맞고 4번이 관계없다. 그 다음에 직류 발전기의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 틀린 것 찾으래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하나 아셔야 될 게
정류 불량의 원인이 있습니다. 정류 불량의 원인은 뭐냐면 평균 리액턴스 전압 때문에 그래요. 그럼 평균 리액턴스 전압 VL을 공식으로 만들어 보니까요. L 밑줄 TC분의 EIC만큼 만들어집니다. 단위는 볼트. 이거는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온 적은 없고요. 이거 공식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리액턴 전압이 뭐냐 그러면 이게 답이에요. 이 전압이 뭐다? 정류 불량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이 전압이 크면 클수록 불꽃 발생이 많이 발생해서 정류가 불량한 상태 됩니다. 이 전압이 작을수록 좋은 거다. 불꽃이 없다라는 거. 그럼 기억하시면 돼.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 양호한 정류를 얻는 방법이라는 게 있죠. 그 양호한 정류를 얻는 방법은요. 첫 번째, 이 전압 때문에 발생하는 거니까 이 평균 리액턴스 전압 VL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감소라고 하셔도 되고 뭐 작게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전압을 작게 하기 위해서요. L, 자기 인덕턴스 A 값을 작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TC가 정류 주기입니다. 그래서 정류 주기 TC를 크게 해줍니다. 정류 주기가 크게 한다. 시간인데 주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회전 속도는 느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는 느리게. 그래서 속도를 느리게 한다. 정류 주기를 크게 한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 네 번째. 브러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브러쉬의 접촉장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 기본이 네 가지에서 이 평균 리액턴스 할 때 불꽃이 발생되는 거니까 이 평균 리액턴스를 작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 인덕턴스 L을 작게 하면 되고요. 정류주기 TC는 반대로 크게 해주면 되고 정류기가 크다는 얘기는 속도가 느리다라는 뜻입니다. 브러쉬의 접촉장을 크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부가적으로 나오는 게 있죠. 브러쉬의 접촉장을 크게 하기 위해서 뭘 쓰냐면 탄소 브러쉬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탄소 브러쉬를 사용하는 이유, 그러면 브러쉬의 접촉장이 크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저항을 이용한다 해서 저항 정류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평균 리액턴스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서 보극을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보극을 설치해서 전압 정류를 하게끔 돼 있어서 이거를 이제 전압을 이용한다 해서 전압 정류 역할을 한다 그럽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 가장 좋은 방법 그러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 이제 양호한 정류 얻는 방법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은 보극을 설치해서 전압 정류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돼. 요거 말고도 아마 내용 정리하실 때 정류 곡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나중에 보시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양호한 정류 얻는 방법이 아닌 거래요. 그럼 보상건선 설치하는 것도 맞고요. 아까 제가 보상건선을 설치하면 전기자 반작용이 방지되니까 정류 불량이 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보극을 설치한다.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랬죠. 브러쉬의 접촉장 크게 하는 것도 맞지. 근데 평균 리액턴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작게 해야 됩니다. 작게. 그래서 4번이 틀렸어. 이 전압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니까 이 전압은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평균 리액턴을 작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보시면 단자 전압이 220이래. 단자 전압 V가 220이랍니다. 부하 전류가 50A래. 부하 전류 I라고 쓰면 50A랍니다. 분권 발전기랍니다. 발전기의 유기 전력이 얼마냐? 유기되는 전압 2를 구하래요. 그리고 단 전기자 저항이 0.2랍니다. 전기자 저항 RA가 0.25. 그 다음에 계자 전류 및 전기자 반작은 무시한대요. 그럼 계자 전류 무시하라는 얘기는 0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권 발전기는요, 계자하고 전기자가 병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이런 거죠.
이 동그랗게 큰 게 전기자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기자 저항이라는 게 붙어 있고요.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게 계자, 분권 계자입니다. 그래서 분권 계자장 RF라는 게 있어요. 그럼 전기자를 회전을 시키게 되면요. 잔류작이란 자속을 끌으면서 전압 E가 발생을 합니다. 그 전압에서 전기자 전류 IA가 흘러나와요. 그게 이제 부하 쪽과 계자 쪽으로 흘러가겠지. 그래서 분권 계자 전류 IF라는 게 흐르고요. 부하에 흐르는 전류, 부하 전류라는 게 흐르겠죠. 부하의 전류 흐르면 이 부하에 걸리는 단자 전압 V볼트라는 것도 있고요. 단자전에다가 부하 전류를 곱하면 출력 P도 얻어집니다. P는 VI, 단위는 와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 단자 사이에 V볼트가 걸려 있으면요. 이 단자 사이에도 V볼트가 걸립니다. 이 단자 사이에도 V볼트라는 게 걸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6이 되는 전압 E 구하는 거니까 6이 되는 전압 E는요. 이 단자 전압 V에다가 저항의 전류는 전압가 생기니까 그걸 더해 주시면 돼. 그럼 전기자 저항에다 전기자 전류를 곱해주면 이제 전기자 저항에 대한 전압가예요. 그걸 플러스한 게 전체 발생된 유기 전압이다 그랬어요. 그럼 문제상에서 단자 전압은 줬어. 220. 전기자 저항도 줬어요. 근데 0.25ohm이라고. 근데 전기자 전류가 없잖아요. 그럼 전기자 전류 찾아오시면 되지. 그럼 전기자 전류 IA는 쭉 가다가 IF, I로 논아졌으니까 둘이 더하면 되네. 근데 문제상에서 계자 전류를 무시하라 그랬으니까 0으로 보란 얘기지. 부하 전류 50 줬고 50A네. 그럼 갖다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V라는 것이 220. IA가 구해보니까 50. RA라는 것이 0.2. 5이 10이니까 계산해보면 230V 나오겠네. 그래서 230V로 되어 있는 거 3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류 발전기를 병렬 운전했을 때 균합 선이 필요한 직류 발전기는 뭐냐 그랬는데요. 일단 하나 아셔야 될 게 직류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직류 발전기 2대를 병렬로 운전을 시킬 때 그냥 운전시키는 게 아니고 3가지를 만족해야 돼서 극, 단, 외라는 게 있습니다. 극성이 일치돼야 됩니다. 단자 전압이 일치가 돼야 돼요. 외부 특성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또는 이제 이 외부 특성이 일치한다는 거 수화 특성이 일치한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3가지 외우셔야 돼. 극단외. 그래서 극성이 일치가 돼야 된다. 단자 전압이 일치가 돼야 된다. 외부 특성이 일치가 돼야 된다. 맞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용량이 같아야 된다. 뭐 유기기전에 같아야 된다. 이건 관계 없다라는 거. 그다음 2번째. 균합 모선에 대한 설치 목적이 있어요. 그건 정확한 명칭은 균합 모선인데 조금 지금 문제처럼 모자는 빼고 균합선이라고 나오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균합선에 대한 설치 목적은 뭐냐면 병렬 운전을 안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안정 유지입니다. 그럼 병렬 운전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직류 발전기에다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균합 모선을 설치해야 되는 발전기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병렬 운전할 때 균합 모선을 설치해야 되는 발전기는 직권 발전기나 복권 발전기를 병렬 운전시킬 때는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권이나 타여자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직권과 복권의 2대를 병렬로 운전할 때는 설치해야 돼서 직권, 복권 들어가 있는 거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 문제 보시면 전격이 5kW에 100V래요. 그럼 아무 말이 없이 준 거는 전격 전압, 단자 전압을 준 겁니다. 50A래. 아무 말 없으면 다 부하 전류 준 거라고 보시면 돼. 1800rpm 타여자 직류 발전기, 타여자 발전기가 있답니다. 발전기가 있다. 무부하 시 단자 전압 얼마냐? 무부하 시 단자 전압을 구하래요.
그리고 단 계좌 전압이 50이고 계좌 전류가 5A고 전기자 저항이 0.2랍니다. 전기자 저항 RA가 0.25이래. 그럼 타여자 발전기에 대한 무부하시 단자 전압은요. 유기된 전압 2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무부하시 전압을 확립 못하는 거는 직권 발전기만 무부하시 전압을 확립 못하고요. 나머지 발전기는 다 무부하시 단자 전압이 유기된 전압 2하고 같습니다. 그럼 타여자에 대한 유기 기전력은 뭐하고 똑같이 생겼냐면 분권 발전기에 대한 유기 기전력과 똑같아서 단자 전압에다가 전압가를 더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상에서 단자 전압은 줬어요. 전기자 저항도 줬는데 이 전기자 전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여자 같은 경우에는요. 자속을 만드는 외부 전원이 별도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자하고 계좌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속을 만드는 외부 전원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좌 저항이 있고요. 계좌 저항이 있는 거지. 그럼 여기에 긴게 플러스에서 계좌 전류 IF로 흘리면요. 이 계좌 코일에서 자속이 발생을 해. 이거 전기자로 회전하면 여기서 전압 E가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서 전류가 전기자에서 흘러나오겠지. 그게 부하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럼 부하의 전류 흐르면 이 자세에 단자 전압 V라는 것도 걸릴 거고요. 출력도 얻어지겠죠. 이게 이제 기본 해로도입니다. 그럼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자 전류나 부하 전류나 라인이 한 라인이야. 그래서 이 전기자 전류가 뭐하고 같냐면 부하 전류 I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갖다 이제 숫자만 넣으시면 되지. V라는 것이 100이네. 플러스 IA가 곧 I니까 50. 그 다음에 플러스 곱하기 RA라는 것이 얼마냐면 0.2. 근데 문제에서 조건이 하나 더 붙었어요. 브러시 전압가가 2V가 있대, 2B. 그래서 브러시의 전압가를 주지 않으면 이제 없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있으니까 여기다 하나 더 플러스 해주시면 돼, 2B까지만. 근데 그 2B 값이 얼마냐면 2V랍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시면은 112가 되겠네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브러시에 의한 전압가를 주지 않으면 그냥 이게 0 처리하시면 되는데 있으면 그냥 그거 하나 더 맞아 플러스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112V로 돼 있는 거 2번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직류 분권 전동기가 분권 전동기랍니다. 이번에 전동기의 단자 전압이 215래요. 단자 전압 V가 215V랍니다. 전기자 전류가 50이래. 그럼 전기자 전류 IA인데 50입니다. 그 다음에 1500 RPM, 그러니까 분당 회전수죠. 운전되고 있을 때 발생 토크는 얼마냐? 토크 T를 구하는데요. 단위가 뉴턴 메타랍니다. 그리고 단 전기자 저항은 0.15mm래. 전기자 저항 RA가 0.15mm랍니다. 그럼 우리가 분권 전동이 직류 전동기니까 직류 전동기에 대한 토크 T를 구해라 그러면요. 첫 번째가 미주 2 파이 N에 60P입니다. 그때 이 P라고 되어 있는 거는 출력입니다. 다른 말로 쓰면 기계 동력. 단위가 와트입니다. 이 N이라는 것은 뭐 분당 회전수 RPM이겠죠. 이거 다시 이제 변형을 해보면 2파이 N은 그대로 쓰시고요. 60 그대로 쓰고 이 출력을 주질 않았잖아요. 그러면 출력은 부하 측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전기자 측의 부하 측입니다. 그래서 역기전력에다 전기자 전류를 곱하시면 된다. 그래서 요 2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역기전력이라 그럽니다. 포인트. 요 IN은 뭐 전기자 전류라는 건 아실 거고. 그럼 여기다 이제 숫자를 넣으셔야 되는데 문제는 회전수 줬죠? 전기자 줬는데 역기전력이 없어. 그럼 역기전력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럼 역기전력은 분권 전동기니까 단자 전압에서요. 전기자 저항에 전기자 전류가는 전압과 제해서 빼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권 발전기 때 이게 플러스지만 전동기 때 반대로 뺄셈입니다. 그럼 전격 전압 V가 215래요. 빼기 전기자 전류 줬죠? 50. 전기자 저항 줬죠? 0.1. 그럼 요거 계산을 해보시면은 둘이 곱하면
155잖아요. 그럼 빼주 있으니까 210V 나오겠네요. 그래서 뭐 분권 전동계에 역기 전력만 구해라도 이게 답입니다. 그럼 갖다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2파이는 상수고요. 분당 회전수 줬죠? 1500. 그 다음 60 쓰시고 역기 전력 2를 구했네요. 210. 그 다음에 곱하기 IA가 50.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기로 빵빵빵 두들겨 보시면 66.9 정도 나온대요.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냐면 4번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제 단위가 이렇게 토크가 뉴턴 메타인데 시험 문제가 이거를 킬로그램 메타로 나올 때가 있어요. 만약 킬로그램 메타로 나왔다 하면 이 토크 T를 뭘로만 나누시면 돼? 9.8로만 한번 나눠주시면 킬로그램 메타로 바뀝니다. 그래서 뉴턴 메타로 보면 이 공식 쓰시면 되는데 만약 킬로그램 메타로 물어봤다. 그럼 이 공식을 9.8로 나누시면 된다는 거죠. 66.9를 그냥 9.8로 나누면 킬로그램 메타가 된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부하가 변하면 속도가 현저하게 변하는 직류전도. 현저하게 변한다는 얘기는요. 많이 변한다는 얘기에서 속도 변동률이 큰 순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큰 데에서 작은 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앞대가리만 따서 직, 가, 분, 차다 그랬죠. 직권이다라는 얘기죠. 가동 복권이라는 얘기죠. 분권이라는 얘기죠. 차동 복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변하는 거는 직권입니다. 그래서 직권 전동기 찍으시면 돼요. 1번. 가장 적게 변한다 그러면 차동 복권 찍으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나열해라 그러면 직가 분차 돼 있는 거 체크하시면 돼. 뭐 그래프 문제도 있어요. 이렇게. 부하 전류 I에 대해서 회전수 N을 물어봐요. 교차점 제로. 그럼 부하 전류가 증가할수록 회전자 속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게 직권. 그 다음이 가동. 그 다음이 분권. 그 다음이 차동이야. 그래서 가장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게 직권입니다. 그래서 직가 분차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 여기다 넘버를 1, 2, 3, 4 이렇게 매겨놓고 순서를 찾으라고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직류 분권 전도 운전 중에 계좌 저항기의 저항을 증가를 하면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일단은 기준이 분권 전동기랍니다. 그러면 역기 전력 E는 우리가 K-파이 N이라는 게 있어요. 단위는 보이트. 그럼 이 회전수 N은 K-파이 곱셈 넘어가면 나눗셈이지. 그럼 K-파이 분의 2입니다. 그럼 이 자속 파이하고 무슨 관계냐면요. 반비례 관계. 근데 이 자속은 계좌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만든 거니까 계좌 전류 IF에서 만들어져요. 그 다음 계좌 전류는 계좌 저항 RF하고 무슨 관계다? 또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운전 중에 이 계좌 저항을 증가시켰대요. 그럼 계좌에 흐르는 전류는 반대니까 줄어들겠지. 그럼 계좌 전류가 줄어들면 자속도 줄어들어요. 그럼 회전수는 반대로 늘어나겠네. 그래서 증가한다, 상승한다가 답입니다. 2번. 그래서 시험 문제 계좌 저항 줄 수도 있고 계좌 전류 줄 수 있고 자속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연결하시면 돼. 그 다음에 다음 중 직류 전동계 속도 제어래. 속도 제어. 속도 제어에서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며 운전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 써본다면요. 직류 전동의 속도 제어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속을 변화시키는 계좌 제어 방식이 있어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건 딱 하나입니다. 정출력 제어 가능하다.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직류 전동계 속도 제어 방식 중에서 정출력 제어가 가능한 것이 뭐냐 그러면 계좌 제어 방식 찍으시면 돼. 그다음 두 번째, 저항을 조종하는 저항 제어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 이제 손실이 많다 보니까 운전 효율이 나쁩니다. 그래서 3번. 전압을 제어하는 전압 제어 방식이라는 게 있어.
이 전압 제어가 제어 범위, 광범위하고 제어 범위, 광범위하고 운전 효율이 좋아. 안정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제어 범위, 광범위하고 운전 효율이 좋아서 안정적이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돼. 근데 이 전압 제어가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워드 네오나드 방식이다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근어 방식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직병렬 제어 방식도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초포 방식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초포. 근데 시험 문제장에서 만약에 전압제에 속하지 않는 거, 이것들은 다 전압제에 속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 직병렬은 뭘 사용하냐면요. 직권 전동기 이용한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직류 전동기에 대한 속도 제어 중에서 직병렬 제어 시 사용되는 전동기는 직권 전동기 사용한다. 일근어 방식으로는 부하 변동이 심한 경우에 쓴다. 특히 부하 변동이 심할 때 많이 쓰는 거는 일근어 방식 찍으시면 돼. 이 문제에서는요.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고 운전율이 좋다니까 요거죠. 광범위하고 운전율이 좋다 그랬으니까 전압 제어가 답입니다. 만약에 정출력 제어가 가능하다면 계좌 1번 찍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류 전동기의 규약 효율이래요. 그럼 효율이랍니다. 효율은 입력에 대한 출력과의 비죠. 곱하기 100%가 되는 거고. 입력, 들어간 게 더 출력, 나온 게 얼마나 되느냐. 이게 이제 효율의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규약 효율을 물어봤어요. 그럼 규약 효율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발전기로 나올 때가 있고요. 두 번째, 지금처럼 전동기가 있어요. 그럼 발전기에 대한 규약 효율 이타를 구해라 그러면요. 발전기는 뭐가 기준이냐면 출력이 기준입니다. 그럼 요 입력은요.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한 게 입력이야. 그래서 곱하기 100% 됩니다. 그럼 전동기에 대한 규약 효율을 물어보면 반대예요. 입력이 기준입니다. 그럼 출력은요. 입력, 집어넣은 거에서 손실을 뺀 나머지가 출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 손실 뺀 게 출력이다. 곱하기 101%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뭐다? 전동기에 대한 규약 효율이니까 입력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찍으시면 돼서 답이 4번입니다. 발전기에 대한 규약 효율이라면 출력으로 표현된 거 3번 찍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입력과 출력을 동시에 가지고 하는 건 실측 효율이다 그러는데 1번이 그때는 답일 거고요. 그런데 여기는 전동기에 대한 규약 효율이니까 입력 표현되어 있는 거 찍으시면 된다. 그 다음에 4극 60Hz래요. 극수 P가 4극이랍니다. 주파수는 F로 쓰는데 60이래요. 삼상 동기발전기가 있답니다. 회전자 주변 속도는 이제 우리가 V라고 쓰는데 그걸 얼마로 줬냐면 200m/s랍니다. 그러니까 1초 동안 200m 가는 속도로 돌고 있대요. 회전자에 대한 지름이 얼마냐? 지름 D라고 했죠. 단위는 메타를 물어봤네. 그럼 동기발전기에 대한 속도 줬으니까 속도 V는 기본이 파이 D에 60분의 동기기니까 동기속도 ns 놓으시면 돼. 단위는 메타/세컨드.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D 갖고 하는 거니까요. D는 60 나눗셈 건너가면 곱셈. 그 다음에 파이하고 ns는 곱셈이가 넘어가면 나눗셈이지. 근데 여기다 구하려고 봤더니 V 속도는 줬잖아요. 파이는 3.14는 거 아는데 동기속도가 없으니까 동기속도 찾아오셔야 돼.
그럼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입니다. 그럼 P라는 것이 극수인데 4극, 120, 주파수 60. 그럼 4, 3, 12, 3, 6, 18이니까 1800 RPM 되겠네. 그럼 동기속도 찾았으니까 이제 거꾸로 넣으시면 돼. 파이는 원주율이니까 3.14. 동기속도 구했죠? 1800. 그 다음 60은 정해진 거. 속도는 60. 아니, 속도 60이 아니고 200이죠. 그래서 이거 계산기로 빵 두들겨 보시면 2.1m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를 고정하고 계좌극으로 회전한대요. 계좌극을 회전하는 거니까 회전 계좌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회전 계좌형으로 많이 쓰는 거는 뭐냐면 동기발전기입니다. 그래서 동기발전기가 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유도자가 회전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걸로 많이 쓰는 거는 고주파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뭐 계좌와 전기자가 고정돼 있고 유도자가 회전하는 유도자형으로 주로 많이 쓰는 거 그러면 고주파 발전기 된 거 찍으시면 돼서 발전기 종류 물어보면 두 가지가 답이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계좌가 회전한다 동기 발전기, 유도자가 회전한다 고주파 발전기 두 가지 좀 기억하시고. 삼상 동기 발전기의 삼상이에요. 그럼 상수 M을 3이라고 줬대요. 매극 매상의 슬러스, 그 스몰 q라고 하는데 3이랍니다. 분포 계수는 뭐냐? 분포권 계수 KD 구하랍니다. 그럼 분포권 계수 KD 공식이 있었죠? 밑줄. 위아래 똑같이 들어가는 게 있어야죠. 사인의 2n분의 n파이. 위에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사인의 2n분의 n파이. 똑같이 들어가고요. 분모 쪽에만 첨가되는 게 있어요. 위에 있는 게 분자, 밑에 있는 게 분모예요. 그럼 분모 쪽에다 스몰 q, 매극 매상의 슬러스 곱하는 거지. 이것도 분모 분자잖아요. 분모 쪽에다 스몰 q 하나 곱해 주시면 돼서 이게 매극 매상의 슬러스다라는 거. 아니, q는.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데 문제는 요 n이라는 거. 요게 이제 뭐냐면 고조파입니다. 그럼 갖다 이제 집어넣어 보시면 되겠지. 매극 매상의 슬러스 3 줬습니다. 사인의 밑줄 2, 상수 3개. 그 다음에 매극 매상의 슬러스 3. 이 n 고조파를 안 주면 그냥 1로 보시면 돼. 그 다음에 파이. 그 다음에 사인의 2, m이 3. 그 다음에 n은 1. 그 다음 곱하기 파이죠. 이거 한 번 더 쓰면 위에는 사인의 2, 3은 6이니까 6분의 파이죠. 밑에는 3, 사인의 3, 3, 9에다 2 곱했으니까 18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특수값이잖아요. 6분의 파이는 30도니까 사인 30도 그러면 2분의 1이네. 그래서 2가 밑으로 내려가서 곱해지면 이렇게 되겠죠. 6, 사인의 18분의 파이분의 1이 되겠네.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냐면 3번에 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 매극 매상의 슬러스 Q를 안 줄 때도 있어요. 그럼 매극이니까 극수로, 매상이니까 상수로, 슬러스니까 슬러스 나눠주시면 돼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매극 매상의 슬러스가 없으면 매극 매상의 슬러스니까 극수와 상수로 슬러스 나눠서 Q 값을 구해서 집어넣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동기기의 전기자 저항이 R이래요. 반작용 리액턴스가 XA, 누설 리액턴스가 XL이라고 하면 동기 임피던스를 구하래요. 그럼 동기 임피던스 ZS는 전기자 저항에다가 동기 리액턴스를 더한 겁니다. 그래서 이 R이라는 것은 전기자 저항입니다. XS는 동기 리액턴스입니다. 그럼 이걸 다시 씁니다.
전기자 저항은 R은 줬고요. 플러스 J에 동기 리액턴스가 없잖아요. 그럼 동기 리액턴스는 반작용 리액턴스에다가 누설 리액턴스를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요 XA라고 돼 있는 거, 요거 반작용 리액턴스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리액턴스예요. 반작용 리액턴스. XL은 누설 리액턴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게 이 누설 리액턴스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이거는 돌발 또는 순간 단락 전류를 제한한다. 그래서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게 뭐냐면 누설 리액턴스 찍고 나오시면 답이다. 그다음 이거 이제 한 번 더 쓰니까요. 이렇게 되겠네. 요 전기자량은 J가 없으니까 실수고요. 리액턴스는 J가 없으면서 허수야. 그래서 복소수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루트 실수 제곱이니까 R 제곱 플러스 허수 제곱이니까 XA 플러스 XL의 제곱이지. 단위는 5. 그래서 답이 몇 번에 가 있냐면 4번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험 문제상에서요. 전기자 저항 무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전기자 저항을 무시하면요. 동기 임피던스나 제2의 동기 리액턴스나 같은 값이 됩니다. 이 IA를 무시하면요. 동기 임피던스나 동기 리액턴스나 같은 값으로 본다. 그렇게도 좀 기억을 하시고. 동기 발전기의 단자 부근에서 단락이 일어났다. 단락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래요. 동기 발전에서 순간 단락이 생기면요. 아주 처음에는 큰 전류가 흘러요. 그러다가 점차 감소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처음에는 큰 전류가 흐르나 점차 감소가 된다. 그 다음에 전압 변동의 작은 동기 발전기의 특징으로 옳은 거 찾으래요. 옳은 거. 그러면 전압 변동률 입실론이 작대요. 그러면 전압 변동률이 작다는 얘기는요. 전압가 2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압가가 작다는 얘기는요. 동기 리액턴스가 작다는 얘기야. 그럼 동기 리액턴스가 작다라는 얘기는요. 단락비가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락비가 크다라는 거. 그래서 뭐 단락비 공식이 있어야죠. 전압 변동이 작다는 얘기, 전압가가 적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압가가 적다는 얘기는 동기 임피던스 또는 동기 리액턴스가 저항 성분이 작다라는 얘기면 리액턴 성분이 작아지면 단락비는 커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락비가 크다. 나머지는 반대입니다. 리액턴스 작답니다. 전기자 반작용도 작다야. 속도 변동률은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9번 보시면 동기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는데 필요치 않은 거 찾으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류 발전기에 대한 병렬 조건도 있지만 동기,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도 있죠. 그래서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 위, 주, 파, 상이지.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위상이 같아야 돼. 주파수가 같아야 됩니다. 파형이 같아야 돼. 상회전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크기가 같아야 되고 위상이 같아야 되고 주파수가 같아야 되고요. 파형이 같아야 되고요. 상회전이 같아야 돼요. 그럼 기전류의 크기 같은 건 맞죠? 위상이 같은 건 맞고 주파수 같은 건 맞았는데 1번. 용량이 같을 것. 요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번이 답이고요. 부가적으로 하나 보시면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브릿지. 그때는 무효순환 전류가 흐른다. 그런데 무효순환 전류 다른 말로 할 때는 무효횡류라고 하셔도 되고요. 위상이 브릿지에 때 있어요. 그때는 동기화 전류가 흐릅니다. 또 동기화 전류 다른 말로 유효횡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동기화 전류가 발생한다. 유효행류가 흐른다. 위상이 불일치했을 때 같지 않을 때요. 무효순환 전류 또 무효행류가 흐른다. 그러면 뭐다? 크기가 불일치했을 때 같지 않을 때 생긴다.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돼서 그 정도 보시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중 삼상 동기기의 제동 건선의 주된 설치 목적. 이거는 뭐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난조 방지책이죠. 뭐 난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다. 그래서 제동 건선의 설치 목적 난조 방지. 난조 방지로 가장 좋은 거 제동 건선 설치. 뭐 두 개 같이 좀 연결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변압기 철심이 갖춰야 될 조건으로 틀린 거래요. 철심이 갖춰야 될 조건입니다. 그럼 일단은 철심에서 철손이라는 것이 발생해요. 그럼 철선이 많이 발생하면 안 좋은 거니까 철선을 줄여야 돼서 히스테리시손이 작으면 히스테손이 줄어든다. 철선이 줄어드는 겁니다. 성층 철심을 사용하게 되면 뭘 써야 돼? 와전류선을 줄여요. 그래서 그 철선도 줄어들어. 그 다음 이제 투자율을 크게 하면요. 자기장이 커지면서 자기장이 작아지면서 뭐가 된다? 자속이 커지게끔 돼서 투자율이 큰 것도 맞습니다. 근데 전기 저항이 작을 거 이건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변압기는 자속이 연결된 거니까 자기적인 결합에 의해서 자기 저항하고 관계 있는 거지 전기 저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 저항은 관계 없다. 자기 저항 관계 있는 거지.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유로 쓰이는 절연유로 요구되는 특성이 아닌 거. 그럼 변압기유는 절연유입니다. 절연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목적이 있겠죠. 절연유, 변압기유의 목적이 뭐냐면 절연과 냉각을 시키는 겁니다. 절연과 냉각이 주 목적이에요. 그랬을 때 구비 조건이라는 걸 물어봤네요. 그러면 첫 번째, 절연과 냉각이 목적이니까 절연 내력이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도가 낮고 비열이 커서 냉각 효과가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하점이 높아야 돼요. 인하점 이제 불이 붙는 점인데 인하점이 높을 거. 그다음 네 번째, 응고점은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응고점 어느 점은 낮아야 된다.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물질과 화학 작용을 일으키지 말 것, 그다음에 산화하지 말 것,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일단 기본 요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절연과 냉각이 목적이어서 절연 내력이 커야 된다, 맞죠? 응고점 어느 점이 낮아야 된다, 맞죠? 인하점이 높아야, 불이 붙는 점이 높아야 돼. 근데 점도가 클 것이 아니고 작을 것입니다. 점도가 낮고 비열이 커서 냉각 효과가 커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1번이 반대로 써져 있습니다. 변압기에 대한 컨서베이터의 용도는 뭐냐? 이 컨서베이터는 열화 방지책이죠. 그래서 열화 방지책, 그러니까 열화 방지 2번입니다. 근데 열화 방지책이 이제 하나만 있지는 않죠. 그 기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컨서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질소가스로 봉입시켜서 막는 방법이 있어. 질소가스 봉입 방식. 그 다음 이제 흡착제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열화 방지책으로 옳지 못한 거, 그럼 세 가지 제한 나머지 하나 찍으시면 되고요. 잘못된 거 그러면 질소가스로 봉입해야 되는데 뭐 수소가스로 봉입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열화의 영향이라는 것도 있어요. 하나만 더 쓴다면. 열화는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나 불순물이 절연유에 포함되는 현상인데 첫 번째, 열화 현상이 일어나면요. 침식작용이 일어나. 절연유가 가라앉는 침식작용이라는 게 일어나고요. 절연 내력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냉각 효과도 감소돼. 그래서 뭐 이런 나쁜 점들이 있다. 그래서 이 나쁜 점들을 방지해서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한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124번. 1차 전압이 6600볼트래. 1차 전압 V1이 6600이랍니다. 권수비가 30이래. 권수비 A가 30이랍니다. 단상 변압기, 단상이랍니다. 변압기의 전등 부하에 전등 부하래요. 전등 부하라고도 할 때도 있고요. 저항 부하라고 할 때도 있고요. 무유도성 부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그건 이런 전등 부하, 저항 부하, 무유도성 부하 그러면 역률이 1이다. 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부하의 30A래. 그럼 변압기는 1차, 2차가 있는데 부하는 다 2차 측에 다 연결해요. 그래서 2차 측에 흐른 전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30이랍니다. 그러니까 부하 전류 그러면 2차 전류다. 그때 입력이 얼마냐? 입력은 들어가는 거예요. 1차가 들어가는 쪽이니까 입력 1차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단위는 킬로와트. 그럼 이제 1차 입력은 이제 구해라 그랬어요. 그럼 1차 입력이나 2차 입력이나 뭐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1차 입력이에요. 그럼 P는 와트는 유효 전력이니까 V, I, 코사인 세타입니다. 단위는 와트. 근데 입력은 1차예요. 그럼 전압도 1차, 전류도 1차로 놓으시면 돼. 근데 전압은 1차 줬는데 전류는 1차 전류가 없잖아. 대신에 부하 측의 전류, 2차 전류와 권수비 줬으니까 저 권수비를 이용해서 찾아오시면 돼. 그럼 권수비 A는 N2분의 N1. 권수를 나누셔도 되고요. 전압비니까 V2분의 V1 하셔도 되고요. 전류비니까 I1분의 I2지. 그러니까 저항성 임피던스 나타나면 Z2분의 Z1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1차 전류 필요한 거니까 I1은 A하고 I1하고 자리 바꾸면 되니까 A분의 I2죠. 뭐. 그러면 I2라는 것이 30, 권수비가 30, 그러면 1이네. 그럼 1차 전류가 1A라는 거 찾았잖아요. 그럼 갖다 이제 넣으시면 되지. 그럼 여기다 다시 넣을게요. V1이라는 게 6600, I1이라는 게 1, 역률은 1. 그 다음에 단위가 와트가 아니고 뭘로 물어봤다? 킬로와트잖아요. 그럼 킬로면 10의 3승이니까 반대 거 마이너스 3승 곱해주시면 돼. 그럼 계산기 눌러보시면 6.6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2차 측의 전류를 1차 측으로 권수비를 이용해서 바꿔준 다음에 구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6.6 돼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보시면 부하에 관계없이 변압기에 흐르는 전류로서 자속을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변압기에 보면 여자회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회로만 간단히 일부분 그리면요. 여기에 이제 여자 컨덕턴스 G, 모가 있고요. 여자 서셉턴스 B라는 게 있어요. 모. 그럼 1차 측에서 전류 I1을 흘려주면은요. 여자 회로 쪽으로 가는 여자 전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뺀 나머지가 I1 다시지. 그 다음에 이 여자 전류는 다시 여자 컨덕턴스와 여자 서셉턴 쪽으로 흘러. 그때 여자 컨덕턴스에 흐르는 거를 철선 전류다 그런다 이거를. 그 다음에 여자 서셉턴스로 흐르는 거, 그걸 I 파이다 그래. 요게 이제 자화 전류다 그런다. 그래서 여자 전류는 철선 전류와 자화 전류로 쪼개집니다. 그랬을 때 이 철선 전류는 철선을 발생하는 전류예요. 철선을 발생하는 전류, 그럼 철선 전류 찍으시면 됩니다.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속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화 전류가 자속을 만들어주는 전류야. 그래서 변압기에서 자속을 발생하는 전류는 자화 전류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만약에 철선을 발생하는 전류는 철선 전류 2번 찍으시면 되고요. 두 개를 합친 게 뭐가 되냐면
여자 전류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돼요. 또 여자 전류는 뭐 무밭이 1차에 흐르는 전류 뭐 이런 것도 되는데 뭐 그런 것도 내용 아신다고 보고해서 요건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